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 멘토 김연구의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법. 스스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주식 필독서. 김연구 지음 메이트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의 말. 스스로 수익을 내기 위해 정립해야 할 전략들. 주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 기대의 희망 회로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실력이 없는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이 안겨주는 수익은 살아남은 자만이, 즉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이유로 주식을 시작합니다. 주변에는 주식해서 돈 벌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사야 하는지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 종목 사면 돈 벌 거야. 이 종목 사봐.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들 합니다. 이렇듯 주식에 입문하는 방법을 너무 쉽게 가르쳐 줍니다. 종목을 사는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는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회로가 돌기 시작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마주, 즉 시장의 급등주를 먼저 접하며 잠깐은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희망회로가 아닌 행복회로가 머릿속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구나. 왜 이제서야 시작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금을 늘리게 됩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투자 원금이 연말이 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늘어나며 결국 내 계좌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담기게 됩니다. 각종 매체 및 SNS, 증권 경제방송에서는 하루에도 100개 이상의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합니다. 그 종목들이 단순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보는 족족 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만 하면 수익이 날 거야 하는 안일함으로 종목을 매수하면서 일명 매수병에 걸리고 결국 계좌에는 손댈 엄두도 나지 않게 종목이 풀어나 있습니다. 평생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 주식을 시작해서 퇴직금을 손실보는 분들, 자녀 결혼자금 및 부동산 전세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봐서 절망에 빠진 분들 등 빚담 서린 돈을 크게 잃는 경우를 많이 보고 접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안타깝기에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주식시장에서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주식은 내가 알아야 하며 알아야 보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식을 하는 목표와 목적이 정확히 확립되어야만 이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투자의 내공 또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시장에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수익을 쌓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정립해야 하는지 저 나름대로 오랫동안 몸소 부딪혀 쌓은 시장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실전 매매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 또한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고 주식시장의 위험을 완전히 외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있게 되죠.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관점에서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 그 타이밍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사이클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즉, 시기에 잘 맞춰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시기는 따로 있고 상승 사이클일 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역사적으로 가격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승 사이클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 시기를 잘 봐야 합니다.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흘러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같이 주식시장에도 주기적으로 상승 업종과 하락 종목이 순환매된다는 것이 주식시장의 에센스이고
이 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돌아보면 종합지수는 장기적인 우상향으로 상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 1000포인트 아래 있던 종합지수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2000포인트마저도 절대 오지 못할 지수일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따금 후회하곤 합니다. 기다림의 미학, 시간과의 싸움이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앞서 대상승장의 타이밍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시간과 가격, 그리고 모멘텀의 변곡점이 어디인지, 즉 상승 초기에 공통적으로 어떠한 기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공통점을 찾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식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감정 상태 혹은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긴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어도 그 전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 역시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것보다 추세를 이용한 긴 호흡으로 끌고 가서 시간과의 싸움을 한 후에 매도하는 것이 훨씬 더 극대화된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인간의 본능에 의해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두려워서 파는 엇박자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주식 투자 실패의 요인입니다. 이것은 사이클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간의 근시안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 시세에 흔들리는 심리이고 이것은 주식 투자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단순한 본능의 한계를 이겨내야만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여러 전략과 방법 중에 시장의 심리, 즉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은 상승장과 하락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장이 있습니다. 상승장은 시장이 좋다는 뜻인데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을 얻는 장입니다. 상승장은 종목을 사두기만 하면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반면에 하락장은 매수하면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는 시장입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의 반복, 즉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랜 시간 시장의 경험을 통해 느꼈습니다. 모든 종목에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 시기에 잘 맞춰 매매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큽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려면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핫트렌드 업종, 즉 인기 있는 주식이 만들어지게 마련인데요. 이 트렌드를 잘 봐야 합니다. 트렌드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각종 매체 및 경제지, 뉴스를 중심으로 트렌드를 파악해서 종목을 발굴해야 합니다. 트렌드를 파악해서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투자자인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을 수산물 시장에 비유해 봅시다. 가게 주인이 나에게 파는 것이 싱싱한 생선인지 아니면 썩은 생선인지 알지 못하면 주인은 반드시 유통기한이 많이 남지 않은 생선을 나에게 아주 비싸게 빨리 팔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주식시장 역시 나에게 질 떨어지는 종목을 비싸게 빠르게 넘기려 할 것입니다. 트렌드를 파악해서 종목을 추론했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여러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종의 이슈, 종목의 이슈, 시장 이슈 등 각종 이슈를 정리해서 믹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실전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다룹니다. 주식시장은 결코 쉽게 수익을 주지 않으므로 저의 노하우를 전달해서 조금이나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느낀 심리적인 내용과 매매의 기준, 그리고 매매의 대응 및 매니지먼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짜 점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하며 냉정합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지만 주식시장에서 하는 반칙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생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스스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겐 절대 주식을 권하지 않고 싶다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제가 가슴에 새기고 사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등대지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글을 써봅니다. 김현구 8장 시장을 보는 눈 이렇게 키우자. 1. 탑다운 어프로치로 시장 보기. 여기에서는 시장의 예측과 재료의 크기, 그리고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제가 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남의 수익은 내 수익이 아니라는 거, 이 진리를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매일 변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이를 탑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탑은 어디일까요? 탑은 무조건 미국입니다. 글로벌 증시 허브는 미국 시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장을 분석할 땐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다우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줄곧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2014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밸류에이션단이 받쳐주는 시장이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뒷받침을 해주는 시장이었던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기업들의 실적단과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이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긴 상승을 한 이유가 뭘까요? 현금화가 풍부해서 그냥 올라간 겁니다. 다른 게 뭐 볼 게 있어? 올라가면 끝이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그래도 골격을 잘 봐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를 평가해야 하는데 지금은 불안해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당시 수급의 주체는 미국 증시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개인들이 올린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올라올 때는 펀더멘탈이 잡혀있지 않은 시장이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전까지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잡아주었고 실적들이 잡아주었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즉 최악의 고용 실적이 발표되면서도 시장에 반등이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고집을 부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인 거죠. 나만의 기준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나만의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내 기준이 틀릴 순 있지만 그래도 내 기준을 잡고 내 고집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틀리면 고치면 되는 거죠. 그걸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등이 있었던 상황을 보면 경제가 좋았나요? 아닙니다.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파산 신청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신용에 대한 부분, 즉 부채도 엄청 높거든요. 이럴 땐 내 기준이, 내 철학이 틀리지 않았다. 나중에 보면 내 말이 맞을 거다. 라는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그건 평정심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릴 겁니다. 시장은 올라가는데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따라 붙어야 하는 건지 헷갈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내 기준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격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시장은 뼈로 얘기하면 골다공증이 걸린 겁니다. 뼈가 구멍이 난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설령 더 올라가더라도 고집을 부려야 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도 버블이라고 보이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 와서도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기준은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시장은 돈을 풀어서 올라간 거지 펀더멘탈이 강한 게 아니구나. 미국의 부채도 엄청 들어가고 미중 무역도 있고. 미국 시장은 버블이라고 생각하세요?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나요?
펀더멘탈이 좋나요? 아니죠. 그냥 유동성으로 잡아놓은 시장이에요. 이럴 때 나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다 볼 수도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환율도 따라가니까 환율도 계속 떨어지죠. 그럼 이 돈들이 어디로 오게 되어 있을까요? 신흥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돈이 언제 올까요? 외국인들은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면 절대 안 삽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잡주 사는 거 봤나요? 절대 잡주는 안 사요. 외국인들은 펀드멘탈, 밸류에이션을 보고 이게 싸냐 안 싸냐를 판단한 후 매수하거든요. 외국인들은 실적 발표가 나고 제일 바닥일 때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가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날아가는 매매는 하면 안 됩니다. 안 사면 본전이라고 하며 안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점이니까요. 외국인들은 실적이 숫자로 보이는 그때에 들어올 겁니다. 최악이 되었을 때나 최고로 좋을 때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보통 최악일 때만 삽니다. 어중간할 때는 절대 안 삽니다. 부자는 절대 비싸게 안 삽니다. 중간값에도 안 삽니다. 항상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지면 그때 삽니다. 부자는 절대 비싼 거 안 삽니다. 왜냐고요? 수익이 나한테 들어올 게 적어지니까요. 2. 시장의 골격, 국내 증시의 역사적 흐름과 현재. 시장을 볼 때는 골격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제일 많이 갔을 때가 2800포인트입니다. 비이성적 과열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버블을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IT 관련 기업의 미래가치를 지나치게 평가했고 개인들의 탐욕에 의해 마구잡이로 관련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주식시장 역시 강한 닷컴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투기화되며 코스닥 2880선이라는 최고치에서 400포인트까지 대폭락의 시기를 겪게 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투기자들이 탐욕, 욕망, 희망, 기대 등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과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시켜 버블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코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던 포인트를 보통 여기 700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은 뭘 만드나요? 급등은 급락을 만듭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왜 주식 안 사냐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주식을 왜 안 사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렬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황이랑 어때요?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개인들은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객장에 와서 매수하고 그랬어요. 그때랑 똑같아요. 동네 어머니들이 생선 팔다 오셔가지고 다 객장에 몰려 있었어요. 주식 산다고요. 그때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메이저들입니다. 개인들은 손실보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개인들은 정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삼성전자를 삼성증권에서만 사야 되는 거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지금이 그 상황이에요. 왜냐고요? 지금 신용융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아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6조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몇 조로 다시 늘어났나요? 11조로 다시 늘어났어요. 현재는 22조까지 늘어난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앞으로 시장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빚은 언젠가는 꼭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펀더멘털, 경제 상황이 좋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고집을 부려야 해요? 안 부려야 돼요? 지금은 시장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시기입니다.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좀 더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주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닷컴 버블로 많은 개인 피해자들이
정말 큰 위기까지 몰리면서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도 그랬습니다. 중국도 그랬어요. 이때도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당겼어요. 급등하면 급락하고 급등하면 급락하고. 우리나라도 급락했다가 V자로 반등했습니다. 설령 못 먹더라도 썩은 고기는 안 먹을 거야. 잘못하면 병 걸린다. 이런 병이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나요? 개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개인 돈을 뺐으면 뺏었지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사 아래 편의점 주인분이 저한테 6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 뭐 사면 되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유동성의 힘이었어요. 유동성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건데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시장은 힘을 잃을 겁니다. 유동성은 어쨌든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리어카에 돈을 싣고 갔는데 돈은 안 가지고 리어카만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골격을 봐야 합니다. 설령 올라갔다고 해도 눈먼 돈들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기준이 있다면 고집을 부려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실적도 안 좋죠.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에 가을이나 겨울에 더 확산될 수도 있고 백신도 안 나왔고 변종도 계속 나오죠. 실적도 안 좋아서 회사 문 닫는 위기도 오죠. 재난지원금이 또 나온다고도 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제대로 된 건가요? 비이상적인 것 아닌가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안 받쳐줄 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의 골격, 실적이 받쳐줘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이 안 삽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안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들어온 이분들이 주식을 제대로 아실까요?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가니까 주식 투자가 신나고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다 뺏기고 맙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근본 없이 올라간 건 나중에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으면 선생님한테 혼나죠. 공부 꼴찌하는 애가 1등하면 컨닝했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도리어 혼내죠. 지금 이 시장에는 근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를 하면 기준이 잡히고 근본이 생깁니다. 적절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옆에 앉은 애가 1등인데 답안지가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 베낄 건가요? 안 베낄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죽어도 썩은 고기는 안 먹는다 하면서 안 베끼실 건가요? 일상생활에서는 베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베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돈을 못 법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안 붙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냄새를 맡아요. 잠깐 돈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다 뺏기고 맙니다. 하루에도 종목이 몇백 개, 몇천 개씩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죽어도 썩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흔들리면 나는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 기준이 틀릴지언정 끝까지 분석해서 확신이 든다면 끝까지 내 자신을 믿어보는 겁니다. 그 자신감은 나의 주식 실력이 완성될 때 부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을 먹든 누가 뭐라 하든 내 자신감이 꺾이면 안 됩니다. 나만의 근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돈을 만지는 사람은요. 기준이 정확히 잡히면 근성을 부릴 줄 압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준이 안 잡히면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개인들이 돈 벌기 어려운 이유는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이 없으면 결국 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에 갔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다 썩은 고기만 팔아요. 썩은 고기라도 사서 갈 건가요? 아니면 별로 안 좋으니까 안 살 건가요? 어차피 썩은 고기 사봤자 가족들이 배탈 날 수도 있고 내가 다시 되팔 수도 없으니까 싱싱한 걸 사고 싶으시죠? 오늘 없으면 내일 사면 되고
내일도 없으면 그 다음날 사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다 내 돈으로 사는 건데 썩었으면 안 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주식의 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누가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내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평정심입니다. 내 답이 틀릴 수는 있지만 골다공증에 걸린 시장보다는 골격이 단단한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 주식거래 시스템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적과 경제 상황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분석을 짧게 하면 안 되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라고 앞서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옆집 철수 아빠가 운 좋아서 돈을 벌 순 있지만 지킬 순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돈 많은 친구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강남에 집을 사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좋아, 괜찮아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발전할까요? 머니게임에서는 후자가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 따라 어떻게든 강남에 들어가야 돈을 버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많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외국인이죠. 미국 시장도 개인들이 불을 붙였습니다. 헤지펀드들은 다 팔고 있는데 개인들만 불이 났습니다. 개인들만 있는 시장에서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시장의 수급의 주체를 항상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을 지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원칙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